지금부터 이재명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14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경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4%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장률이 IMF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같은 비상 시기를 제외하고 1%대까지 추락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정부가 초부자 특권 감세, 또 시장 방치 이런 식의 대응을 해온 때문에 경제 엔진이 작동 불능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1%대의 성장률, 초유의 세수 펑크 사태, 2년 연속 무역 적자, 부동산 PF 시한폭탄,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간 경제정책 성과입니다.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경제가 이 지경인데 집권 세력은 총선용 포퓰리즘 그리고 권력 다툼, 이전 투구에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던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 노골적 당무 개입, 선거 개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이러니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래야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부당한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계율 모임의 개주도 개주가 되기까지는 한쪽 편을 들지만 개주가 되고 나면 개원 전부를 대표합니다. 대통령도 후보일 때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당선이 돼서 취임하고 나면 온 국민을 대표하고 온 국민을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특정한 특정한 정치 세력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또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정법에 위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열심히 정책 공약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공약 내용이라는 걸 들여다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 권력을 가지고 행정 권력을 위임받아서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지 왜 총선 끝나면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난 대선 때 이것저것 하겠다고 약속해서 당선됐고 그 때문에 권한을 가졌으면 그때 약속한 거 또 지금 할 수 있는 거 당연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반대한 일 없습니다. 수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공약 즉각 점검해서 이행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 반응이 떨떠름하다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안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긴급하게라도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거 야당이 반대하지 않고 야당도 주장했던 거 그 일 바로 해냅시다. 상임위 빨리 열고 법사위 지연시키지 말고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선 공약 내실 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거
이런 것은 빼고 하십시오. 말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대선 때 얘기하고 지금까지 안 하다가 총선 되니까 또 하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다음 지방선거 때 또 하겠다고 또 공약할 것입니까? 그래서 말만 하는 정부 여당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실천할 때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배현진 의원이 또 정치적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치 테러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연초부터 연이어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테러에 반대합니다. 더불어 혐오를 반대하는 국민과 연대를 더 크게 넓혀가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빕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79건의 민생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1급 경제에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남부 내륙 경제권 활성화에 큰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달빛 철도 건설 특별법이 어제 통과된 것은 매우 유의미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동서화합 정신,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포함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보험사기 행위 금지와 관련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그리고 소방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지원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법 개정안 등이 의미 있는 법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국회의장께서 강성희 의원의 대통령실 과잉 진압에 대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실에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법부 수장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공식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간 허송세월에 놓고 정부 여당은 어떠한 책임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마치 제가 임박해가지고 추가 조건을 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최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자마자 제가 3대 조건을 했고 이 두 번째 조건이 향후 2년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냐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와라. 분기별로라도 계획을 가져와라 했고 거기에 핵심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이제 와서 임박해서 법안 유예가 시행이 한 열흘 앞두고 마치 제가 그것을 요구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그것을 이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를 아무런 확인 팩트 체크 없이 받아쓰기만 한 일부 언론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저의 요구를 받든가 아니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에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임금체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32.5%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해 제시한 임금체불 근절 방안은 구속수사 강화,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 등 핵심 없는 뒷북 대책입니다. 이전에도 정부는 임금체불 관련해서 이미 여러 번 대책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정부가 신용만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체불이 가장 심한 업종은 건설업, 특히 태형건설 워크아웃 사태 이후 관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임금체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업종은 정부 대책 보고 이미 낙담한 상태입니다. 결국 사용자가 임금을 늦게 줄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의 요구는 임금 체불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 그리고 압덕 체불 사업주 이행 강제금 부과, 임금 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 정부도 이미 알고 있는 대책들입니다. 핵심은 비껴나가고 그저 생색내기 대책만 정부가 발표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 근본 대책 들고 나오면 언제든지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협조할 것입니다. 관련된 법안이 다수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함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설 명절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체불임금 해결입니다. 정부가 내용 없는 설 관련 민생 대책 내놓지 말고 가장 중요한 체불임금 대책 신속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